안녕하세요.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 박혜은입니다. 오늘도 문 닫고 사연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연들이 쌓이는 게 좋으면서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오늘도 두 분의 현직 비즈니스 코치와 함께 속 시원하게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우코칭의 파트너 코치 연경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 김성호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미리 생각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연을 드렸는데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무님의 사연이 도착이 됐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조직의 인원 구성은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40대 이상 구성원 비중이 높고 20, 30대 구성원 비중이 좀 적대요. 근데 얼마 전에 입사 2년 차인데 20대 후반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퇴사 이유를 봤더니 성장의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썼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당장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1년 차라 책임감이 부족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의 사례긴 한데 최근 이 시니어 그룹과 MG 그룹 사이에 신뢰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사모님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김성구 씨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본 사례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신뢰 문제 이전에 기회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퇴사한 20대 구성원이 남긴 성장 기회 부족, 이 말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힘들어요, 리더로서. 네, 이걸 세대 갈등으로만 해석하면 자칫 본질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팀장님께서 한번 자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책임이 아직 부족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에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은 어떻게 경험을 쌓고 어떻게 책임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여지면 그때 가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제가 기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회사 연말 파티를 준비하기에 너무 회사가 바빴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사람이 통 없는 겁니다. 그때 신입사원인 두 사람에게, 인사 담당 신입사원, 총무 담당 신입사원, 이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그 일을 진행하도록 맡기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둘 다 신입인데 두 네. 분한테만. 네.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장님부터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어떻게 하냐. 하지만 우리의 기후와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자 그들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사장님 보시기에 아니면 경영진이 보기에 미흡한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과 친밀해져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하는 그 신입사원들의 열린 마음이 반영이 되면서 가까워졌어요. 이 두 사람에게 이벤트를 맡겨달라는 직원들의 제안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거든요. 네, 이벤트 담당으로서는 이제 B급으로 올라간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사장님도 깨달으셨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기회를 주면 이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이 일이 허드렛 일처럼 남들이 생각할지라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고 이 의미를 그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일을 임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는 성취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신입사원들이 성장해가는 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은 기회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없다라고 타박을 해봐야 그들이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일조할 수 있겠어요. 기회를 줄 마음을 정말 많이 넓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지 말고 기회를 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이들에게 줄 기회를 탐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뢰를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쌓느냐, 뭔가를 하는 과정에 쌓는 것이 아니냐,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비슷한 관점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뢰를 주신 분은 사모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팀장과 팀원이 한 개의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어서 아마 사모님께서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하나만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니어 그룹과 주니어 그룹의 신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최근에 생긴 이슈는 아닙니다. 늘 언제나 시니어 그룹이 있었고 주니어 그룹이 우리 있었습니다. 때는 안 그랬다. 이게 예.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현대의 어떤 현상으로 이야기보다는 늘 조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훨씬 편안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 그룹은 결국 시니어 그룹이든 주니어 그룹이든 그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조직에서의 행동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 시니어 그룹은 저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책임, 헌신, 조직 우선 여기에 가치를 둔다고 하면 주니어 그룹은 효율, 투명성, 그리고 성장, 개인 중심 이러한 것들로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 간에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직 내에서 활용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가 사실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리하던 조직도 2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해볼 것이냐. 특히 이제 주니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 명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저는 시니어 그룹이라고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 첫 번째, 왜 이 일을 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죠.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내가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느냐. 즉, 우리 조직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규율은 지키되 그 나머지 부분은 각자 내지는 조직 내에서도 그룹이 재량권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다라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이게 시니어든 주니어든 만족스럽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 상무님께서 리딩을 해주시지 않으면 시니어 그룹이든 주니어 그룹이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적용해서 일을 할 때 이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회의를 할 때도 상무님께서 연령이 많으신 분부터 발언권을 주시지 마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들도 좀 더 확대해서 실무자들까지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발언권도 공평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시니어 그룹이든 주니어 그룹이든 공평하고 수평 조직으로 한다라는 게 구호선이 아니라 실제 조직에서의 생활에서 이걸 경험함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려봅니다. 기회의 단어를 꺼내셨는데 그 기회를 서로가 기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큰 틀의 담을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MZ그룹이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소리가 우리 상무님에게까지 들리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 형식을 좀 탈피해보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현직 비즈니스 코치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으로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꼭 담아두었던 고민 아래쪽에 있는 메일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